여러분, 혹시 본인의 성씨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? 보통은 우리 가문의 뿌리는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. 그런데 만약에요, 하나의 이름 아래 전혀 다른 두 개의 역사가 함께 흐르고 있다면 믿으시겠어요? 오늘 바로 그 특별한 이야기 죽산 안씨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2015년 통계 기준으로 보면요,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죽산 안씨는 총 7만 7천 명이 넘습니다. 꽤 많은 숫자죠. 그런데요, 이 숫자 안에는 사실 아주 다른 두 개의 가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. 자, 그럼 그 미스터리의 첫 번째 장부터 한번 열어볼까요? 자,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보죠. 아주 먼 옛날, 그러니까 1000년도 훌쩍 넘는 신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당시 신라가 해적들의 침략으로 큰 위기에 처했을 때 바다 건너에서 영웅들이 나타났다는 전설이 있거든요. 전설에 따르면요, 서기 864년에 당나라에서 온 이시성을 가진 세 형제가 신라를 돕기 위해 바다를 건너왔다고 해요. 이들이 정말 용맹하게 왜구를 물리치니까 여기에 크게 감동한 신라의 경문왕이 나라를 평안하게 한 공신들이다, 이런 의미로 편안할 안자를 성으로 내려줬다고 합니다. 나라의 평안을 가져다 준 이름이라니 정말 멋진 시작 아닌가요? 그리고 바로 이때 세 형제 중에 맏형이었던 이지춘이 안방준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. 바로 이 전설 속 인물이 구죽산 안씨 가문의 시조, 그러니까 첫 번째 조상이 되시는 겁니다. 자, 여기까지 들으면 한 가문이 이렇게 탄생했구나 하고 이야기가 끝나는 것 같죠? 그런데요, 만약 이게 죽산 안씨 이야기의 딱 절반에 불과하다면요?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운 반전이 시작됩니다. 그 반전이 뭐냐면요, 바로 죽산 안씨가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. 구씨와 신씨, 그러니까 옛 죽산 안씨와 새로운 죽산 안씨, 이렇게 두 갈래로 뚜렷하게 나뉜다는 사실이죠. 두 가문은요, 시작부터가 아예 다릅니다. 구씨는 우리가 방금 본 그 신라의 영웅 안방준을 시조로 모시고요, 고려시대 왕비도 배출하고 세종대왕의 사위도 나오는 등 왕실과 아주 인연이 깊었어요. 반면에 신씨는 고려시대에 실제로 존재했던 고위 관료 안원영이라는 분을 시조로 합니다. 심지어 이 신씨는요, 원래 수능 안씨에서 갈라져 나온 가문이라고 해요. 뿌리가 완전히 다른 거죠. 아니, 그럼 뿌리가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죽산 안씨가 된 걸까요? 저도 그게 궁금했거든요. 그 비밀은 바로 본관에 있습니다. 본관은 시조가 처음 터를 잡은 고향 같은 개념인데요. 우연히 이 두 가문 모두 지금의 경기도 안성시 죽산 지역에 뿌리를 내리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시조는 다르지만 죽산 안씨라는 하나의 이름을 공유하게 된 겁니다. 자, 이제 신죽산 안씨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.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우연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. 구씨의 전설 속 시조랑 이름이 심지어 한자까지 똑같은 인물이 떡하니 등장하는 거죠. 바로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학자이자 의병장이었던 안방준입니다. 이분은요, 전설 속 인물이 아니라 1573년에 태어난 역사에 기록된 실존 인물입니다. 죽산 안씨 가문을 대표하는 분이죠. 신라시대의 시조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그 이름에 담긴 뜻처럼 평생에 걸쳐 나라를 평안하게 하기 위해 살았던 분입니다. 이 안방준이라는 분은요, 진짜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려운 분이에요. 어떨 땐 깊이 있는 성리학자였다가 또 어떨 땐 나라를 위해 일하는 관료였고요. 근데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어떻게 됐을까요? 바로 칼을 들고 의병을 이끌었고 또 틈틈이 붓을 들어서 수많은 역사 기록까지 남기셨어요. 정말 대단한 분이죠? 그분의 삶을 쭉 따라가 보면요, 정말 나라를 지키기 위한 투쟁 그 자체였습니다. 20살 어린 나이에 임진왜란 때 의병으로 참전한 걸 시작으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때는 직접 의병을 조직해서 전쟁터로 나갔어요.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평생을 그렇게 사셨던 겁니다. 자, 이렇게 수백 년에 걸친 두 가문의 장대한 이야기가 그냥 옛날 이야기로만 남아있을까요? 천만에요. 바로 지금 오늘을 사는 후손들의 이름 안에 그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.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. 바로 학렬이라는 아주 독특한 우리 문화 덕분입니다. 이게 뭐냐면요, 같은 세대끼리는 이름에 약속된 글자를 하나씩 넣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름만 딱 들어도 이 사람이 나랑 같은 세대구나,
나보다 윗대 어른이시구나 하고 알 수 있는 말 그대로 이름에 새겨진 족보 같은 거죠.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. 구씨와 신씨가 쓰는 항렬자가 이렇게 딱 구분이 됩니다. 예를 들어서 33대 손을 볼까요? 구씨는 병자나 상자를 이름에 넣는 반면에 신씨는 락자나 호자를 쓰는 거죠. 정말 신기하죠? 이 이름 속 한 글자가 수백 년을 이어온 두 가문의 다른 역사를 딱 증명해주는 셈이니까요. 자, 그럼 오늘 살펴본 죽산알 씨의 아주 특별한 이야기,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? 하나의 이름 아래에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뿌리가 있다는 것, 이게 핵심입니다.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. 죽산한 씨는 하나의 이름이지만 시작점은 완전히 다른 두 개라는 것. 구씨는 나라를 구한 영웅들의 신화적인 이야기에서 출발하고요. 신씨는 고려시대의 한 관리로부터 시작된 아주 구체적인 역사적 기록이죠. 구씨가 왕실과 이어진 서사를 가졌다면 신씨는 안방준이라는 걸출한 인물을 통해 나라를 지킨 실천의 역사를 가졌습니다.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날 후손들의 이름 속에 그대로 새겨져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. 하나의 성씨 안에 이렇게 다른 두 개의 역사가 흐르고 있다는 거 정말 생각할수록 놀랍고 흥미롭지 않나요? 어쩌면 우리가 그냥 무심코 부르는 우리 모두의 이름 속에도 우리가 미처 몰랐던 깊고 풍부한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. 여러분의 이름 속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?